하여튼 대박이에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이제 거의 마지막 생산된 모델 X라고 볼 수가 있죠. 모델 X 12월 주문해서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온 차량입니다. 차를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차가 어떤 가죽으로 치장이 돼 있냐, 얼만큼 크롬이 도배가 돼 있냐, 뭐 카본이 적용돼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내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 기술이 들어가 있냐라는 방향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 3일 동안 타보니까 이거를 FSD 그동안 타고 계신 분들 도대체 어떤 삶을 누리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도 영상으로만 보다가 3일 동안 이걸 타보니까 야, 이건 그동안 내가 뭐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시승기도 있지만 사실 모델 X 시승기가 약간 빈약해요. 차를 구하기도 힘들고 테슬라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빈약한데 오늘 꽉꽉 채워서 눌러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모델 X 4륜 7인승 정가 1억 4,003만 원짜리고요. 여기에다가 다이아몬드 블랙 외장 컬러 블랙 화이트 인테리어 22인치 마키나 휠 FSD까지 다 추가를 해서 1억 6,202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금까지 더하면 약 1억 7,400만 원가량 나옵니다. 세금이 보험료 별도로 해서 이제 1,250만 6천 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취득세 7% 나오니까 이거는 미리 시승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랑 지금 몇 년째 같이 하고 있는 개차에서 이 모델 X를 13대를 들여와 가지고 지금 현재 6대만 남은 상황입니다. 뭐 화이트는 한 대 있고요, 풀옵션 차량 한 대 있고요, 나머지 4대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모두가 FSD가 포함된 차량이에요. 내가 1년에 주행거리가 좀 된다, 운전을 자주 한다, 그리고 여유가 좀 있다, 그리고 테슬라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다, 혹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통해서 잡으세요. 이 영상을 찍는 와중에 6대지만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또 다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몇 대는 빠졌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없는 공급보다 공급 없는 수요가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중이셨다 라고 한다면 난 무조건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X6도 반납을 했겠다. 12개월에서 60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5년까지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고 주행거리, 선납금, 보증금 원하는 만큼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한 대를 좀 해올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고, 제가 개차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견적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가장 최적의 견적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회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차랑 수년째 같이 하고 대표님과도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모델 X 타고 싶은데 플랫 아니어도 되잖아요. 670마력이면. 그러니까 꼭 좀 여유 있으면 좀 하세요. 이건 느껴봐야 돼.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외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부터 천천히 보면 모델 X 단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뭐 멋있는 SUV가 아니라 그냥 테슬라 하면 딱 한번 만들어 본 실험작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디자인 정체성을 딱 3가지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 2열에 누가 뭐래도 팔코닝 도어입니다. 이게 단순히 멋 때문은 아닌 거죠. 이중 힌지 구조에서 초음파 센서까지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주차장에서도 뭐 문콕 걱정 없이 2열 탑승자가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건데요. 옆 차량과의 30cm만 돼도 센서가 공간을 인식해서 딱 그만큼만 열립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이게 공간이 너무 없으면 열리다 말더라고요. 이게 또 가족용 SUV의 가장 큰 고민이 애들이 문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델 X는 그걸 기술로 풀어낸 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장에서도 보이는 파노라믹 윈드실드입니다. 지금 이 차량 앞쪽을 한번 보시면 보닛에서 시작돼서 유리가 운전석 머리 위까지 끊김없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양산차 중에는 사실 이런 차는 보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도 없을 거고요. 실제로 운전석에 앉으면 약간 헬리콥터 조종석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타보진 못했지만 쉐입이 비슷해요. 이게 뭐 자외선, 적외선 차단 코팅도 들어가 있고 한국에서는 틴팅도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눈부심이 좀 덜 합니다. 물론 열감이 약간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 숫자로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건데 공기저항 개수 0.24, 거의 스포츠카급의 공기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 7인승인데 이런 7인승 대형 SUV가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공력 성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숫자 하나를 위해서 모델 X의 거의 모든 디테일이 설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차체에 숨어있는 플러시 도어 핸들,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전면 그릴 아예 없앤 그릴리스 디자인, 게다가 크롬 딜리트로 윈도우 몰딩이랑 도어 핸들까지 전부 블랙으로 처리가 돼서 다크 통일감이 확실하게
널널하게 있어요. 이 디자인은 하나하나 이유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프렁크랑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요 공간감 한번 볼게요. 먼저 프렁크부터 보면 183L예요. 생각보다 작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열어보면 뭐 기내 캐리어나 하나의 백팩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마트 장바온 것도 던져놓기 딱 좋고, 무엇보다도 앞쪽이라서 이 뒷좌석 짐이랑 분리해서 따로 쓸 수 있는 게 정말 편해요. 이 정도 가격대에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마 뭐 골프장 많이 가실 텐데 보스턴백은 앞에다 싣고 그다음에 골프백은 뒤에 싣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트렁크인데 3열까지 다 펼친 상태에서 420L입니다. 7인승의 경우에는 7명을 태우고도 골프백 두어 개는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가족 여행 짐도 충분히 소화가 되죠. 그리고 3열만 접으면 1018L로 늘어나고요. 1018L는 보통 중형 SUV급의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진짜인데 2, 3열 전부 접으면 2375L입니다. 이게 풀플랫으로 펼쳐져요. 모델 Y는 풀플랫이 안 되거든요. 근데 모델 X는 풀플랫이 됩니다. 그래서 차박도 당연히 별다른 작업 없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트 깔면 성인 2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차가 전폭, 그러니까 폭이 2m예요. 그렇다 보니까 2명이 누워도 사실 뭐 엄청나게 뭐 퀸 사이즈 뭐 이런 것처럼은 아니겠지만 공간은 나온다 이야기죠. 자, 그리고 프렁크까지 합쳐서 최대로 활용을 다 해보면 이게 2558L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삿짐도 웬만한 원룸 이상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뭐 골프백이랑 외건, 캠핑용 외건 같은 거 실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간감은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SUV에 기대하는 그런 공간감 이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실내 디자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실내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테슬라가 미래의 차 안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전부 다 집어넣은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고개를 먼저 들면 외장에서도 봤던 이 파노라믹 윈드실드, 요게 요즘같이 이 벚꽃이 만개한 계절에 정말 큰 개방감을 줍니다. 1열에 이 정도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흔치가 않잖아요. 이런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차를 타다 보면. 다음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총 3개가 들어가는데 중앙에 17인치 가로형 터치스크린이 메인이고요. 해상도가 2200 x 1300 픽셀이에요. 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패드 하나 큰 거 집어넣은 느낌. 해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혼자 쓸 때는 운전석 쪽으로 돌리고, 조수석이랑 같이 볼 때는 지금처럼 가운데로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따로 있고 FSD 주변 시각화까지 전부 여기에서 봅니다. 그리고 테슬라만의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2열에 탑승자용 9.4인치 후석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 Y는 8인치죠. 8인치인데 1.4인치 큰 거죠. 모델 X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독립적으로 공조 조작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까지 즐길 수가 있어요. 애들 태우고 장거리 가실 때 이거 엄청 좋겠죠. 다음은 스티어링 휠이랑 변속 방식이 좀 다릅니다. 모델 X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건데 기어 레버가 없습니다. 중앙 디스플레이 왼쪽 가장자리를 위아래로 스와이프해서 드라이브, 리버스, 파킹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방향지시 등 와이퍼, 경적도 전부 스티어링 휠 햅틱 터치 버튼입니다. 물리 레버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베타 버전에 오토 시프트 아웃 오브 파크 기능이 있어서 차량 주변을 인식해서 전진할지 후진할지 알아서 예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만 밟아서 승인을 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어색한데 뭐 이틀이면 적응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우선 꺼놨고요. 공조 시스템도 특이한데요. 대시보드에 송풍구가 없죠. 이게 운전석 계기판 상하단과 조수석 앞쪽 상하단에 에어 벤트가 있습니다. 히든 에어 벤트라서 디지털로 바람 방향을 제어해요.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한데 바람을 위아래 좌우로 정밀하게 나누거나 합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트라이존 공조라서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온도를 따로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시그니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헤파 필터 기반으로 바이오 웨폰 디펜스 모드, 외부 유입 공기의 초미세먼지랑 유해가스를 99.97% 이상 차단한다고 해요. 황사가 심한 날에는 이거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전자석 열선에 1열은 통풍 시트까지 기본입니다. 소재는 100% 비건 가죽이고요. 자, 마지막은 오디오인데 960W의 앰프에 스피커 22개, 그리고 서브우퍼 포함이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노면 소음을 측정해서 반대 음파를 상쇄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1열의 무선 충전 패드는 스마트폰 2대 동시 충전 가능하고요. USB-C 타입 포트는 최대 65W라서 노트북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일상 전자기기는 전부 다 차 안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외 공간감, 실내까지 다 말씀드렸고 이제는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발하기 전에 요 소음을 한번 재볼게요. 30대 중반 나옵니다. 도서관이죠. 30대 중반이면. 우선 테슬라 하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승차감이 그렇게까지 안 좋냐 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말들이 많죠. 저도 테슬라를 처음 접해본 게 2022년 정도일 겁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에 모델 3 예전 모델을 시승을 했을 때 차가 이 정도로 안 좋을 수가 있을까를 처음 느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는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굉장히 심하게 박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근데 모델 X를 타보면서 아, 테슬라 승차감이 이럴 수도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테슬라 기준으로 보자면 모델 Y, 모델 3는 너무 이제 단단하고 좀 직관적으로 운전자한테 이 충격을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모델 X는 사실 그들과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1억 초중반, 1억 이제 중반이라고 할게요. 1억 중반의 차량이고 테슬라 안에서 세단에서는 모델 S, SUV에서는 모델 X가 플래그십의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래도 신경을 썼네, 머스크 형이.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서스펜션이 이제 코일 스프링이랑 댐퍼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코일 스프링 대신에 공기 주머니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격을 공기 주머니가 받아요. 그리고 공기 주머니가 눌렸다 떼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풍선 이렇게 눌렀다 딱 떼면 다시 튕겨져 올라오잖아요. 그런 충격들을 이제 댐퍼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어려운 얘기 말고 방지턱 넘으면 어떠냐, 이게 또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그 전에 제가 타봤던 모델 3나 혹은 모델 Y 이전 모델들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중 차량 혹은 이 가격대의 프리미엄 차량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부족한 수준이었고 못마땅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넘어 볼게요. 30km 미만으로. 자, 이렇게 범프, 올라타는 구간하고 덤프, 내려오는 구간 모두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그 출렁이는 느낌은 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퍽퍽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포츠성을 잡으려고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곳을 주행할 때 정말 쥐약이거든요. 왜냐면 그 모든 충격이 시트를 통해서 나의 요추, 엉덩이, 허벅지 뒤편으로 다 들어와요. 뭐 노면을 엉덩이로 읽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탑승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좀 안 좋은 승차감으로 평가받곤 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물론 한 번의 자세를 팍 잡진 않아요. 한 두 번 정도의 꿀렁임, 요 정도는 허용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컴포트로 놨을 때 얘기예요. 컴포트, 보통 컴포트로 놓으실 테니까. 그래서 패밀리카로 쓸만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패밀리카로 쓸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뭐 직원분들도 그렇고 다 좀 다양한 차들을 타보기 때문에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다 물어봤을 때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데요? 되게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상당히 좀 부드럽게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 동급의 전기차들처럼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둥둥 떠다닌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플로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차량을 타면 사실 이런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를 마치 뭐 문질문질 해놓은 것처럼 많이 감소를 시켜주거든요. 이 모델 X는 그들보다는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편입니다. 노면 소음도 이게 22인치 휠이 달려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르는 이 소리 자체가 뭐 엔진이 없기도 없고 타이어도 크고 하다 보니 이게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아쉬움으로 조금은 남지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단점이 하나로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말하자면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거슬릴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 프리미엄 브랜드 SUV들, 전기 SUV들하고 비교해서 단점이 좀 있는 게 이 연속된 안 좋은 노면들 있잖아요. 그런 곳을 지날 때 사실 이제 좀 못 받아준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막 이렇게 차가 튀는 게 아니고 이게 서스펜션에서 이 삭제를 못 시키고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그 콘크리트 처리된 곳 있죠. 그거는 배수로, 거기는 조금 취약해요. 다른 데는 다 좋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다 요 정도면 승차감 상당히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요거 들어오지. 네, 조금씩 들어옵니다. 동급 대비하면 안 좋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래요. 그냥 대중으로 탈 수 있는 차들 보면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코너링은 탈 게 아니라서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의 좌우측을 눌리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상당히 좀 출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왼쪽으로 코너를 꺾는다. 그러면 보통은 오른쪽이 이렇게 눌리죠. 그럴 때 이 한쪽만 빡빡하게 또 제어를 하기도 하고 똑똑하죠. 진짜 ECU를 통해서 이 노면이나 횡지 값을 계산을 해서 이걸 빡빡하게 세워주는 느낌도 있어서 사실 생각보다 좀 재밌게 돌아나갑니다. 롤도 별로 없고 이 정도의 차량에서 뒤뚱뒤뚱거림이 없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고요. 뭐 인세인 모드 넣고 코너링 한번 돌아보겠다 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참 훌륭하게 돌아나간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고부터 최저까지 얼마나 움직이냐, 쉽게 말해서 7.5cm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실 밖에서 보면 아까 PD가 얘기했는데 한 15cm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좀 변태 같은 게, 여기 보면 이제 컨트롤에서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누르잖아요. 그럼 GPS 기반으로 그 위치를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우리 집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 꺾이는 각도가 높아서 서스펜션을 들어야 된다, 거기서는. 그럼 거기서 가장 높음을 눌러 놓는 거죠. 그럼 그 장소에 왔을 때 자동으로 올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를 갔을 때 차고가 가장 낮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기억을 해서 그 장소에 다시 갔을 때는 당연히 주행 상황에 맞춰서도 하겠지만 그 위치에 가면 주행 상황보다 먼저 내가 이전에 세팅했던 이 서스펜션의 높이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변태 같아요. 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그런 방식과는 그냥 근간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할까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차를 경험해보고 미래가 이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서스펜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빨리 달린다고 해서 차고를 낮춰주고 이런 게 아니라 GPS까지 기억을 해서 나에 맞게 서스펜션을 세팅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많잖아요. 뭐 주파수 감응령,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뭐 3챔버 에어 서스펜션, 이런 것들 많은데 그거는 기계적으로 구조적이었던 거고,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해 놓는 걸 하여튼 대박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가 좀 밟으면서도 보여드릴 건데, 이게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차가 무겁잖아요. 배터리 100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고, 거기에 우리가 고속으로 딱 달릴 때 내가 지금 이 공기를 찢고 나가야 되니까 서스펜션을 최대한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기 저항 개수가 거의 스포츠카급이니까 이게 차를 바닥으로 눌러대는 힘이,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높이를 가진 차가 이렇게까지 누를 수 있냐, 그런 느낌이에요. 이전에 X6를 탔었잖아요. 그때랑 비슷한 고속 안정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인 게, 더 무거우니까 사실 노면이 좀 튀더라도 여기서 핸들 잘못 돌리면 죽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전에는 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드래그 배트를 가끔 고속도로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핸들 잘못 돌리면 차 뒤집어진다. 왜냐면 경량화도 내연기관이 중요하니까 스포츠카나 이런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차량들은 경량화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무서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 골도 딱 낮춰주고, 그리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높은 속도로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서스펜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NVH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0km 달릴게요. 지금 한 62km고요 57, 8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80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58구요 60이랑 80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00, 뭐 60에서 61 사이? 엄청 조용한 거예요. 테슬라가 욕 많이 먹었죠, 예전에는. 뭐 이거 바깥에 소리 다 들어온다, 이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 그리고 FSD 없었던 시절에는 모델 X가 주목받지도 않았어요, 한국에서 안 됐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소수의 이 외침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빨리 반영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테슬라가. 전면에 윈드실드 1열, 2열 전부 다 이중 접합 차음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60, 80 거의 58에서 60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리고 100km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엄청 조용한 거예요, 60dB이면. 그리고
뒷좌석이 또 어찌됐든 차체 면적이 작잖아요. 팔코닝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소음이면은 정말 준수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면 소음 좀 올라오긴 합니다. 이 차량에 또 큰 휠을 장착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틀어놓지 않고 이렇게 달렸을 때 이런 길은 타이어 구르는 소리는 당연히 들려요. 요철 치는 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2010년대 국산차처럼 이 밑에 판 하나밖에 없나? 이런 건 들릴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가 배터리가 바닥에 있잖아요. 배터리의 두께도 어찌됐든 방음 입장에서 보면 방음 성능을 내긴 합니다. 적나라하게 다 뚫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면 소음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피커 22개에다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내에서 느끼는 게 더욱더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부터 들어오냐라고 물어보면 한 130, 40부터 들어오는 것 같아요. 풍절음이. 풍절음이. 한번 밟아볼까? 한 120? 지금 120 넘었거든? 140. 지금은 들리지? 네, 옆에서 살짝씩 들어오네요. 보통 이 바람이 치는 소리인데 120, 30대부터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방음은 우리가 흔히 알던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해보자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수준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지금 맞잖아. 맞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깜짝 놀랐었어요, 옛날에. 깜짝 놀랐는데 이걸 타보고도 깜짝 놀랐어.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조용한데요? 많이 좋은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테슬라를 타고 싶은데 1억이 넘는 차량들을 타시다가 모델 Y 막 지금 붐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델 Y 타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그동안 타왔던 차량들이 있으니까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거에 부합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떨림은 사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 떨림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떨림도 아까 서스펜션에서 말씀드렸을 때 연속된 노면이나 콘크리트, 지금 저 콘크리트로 이제 알죠. 여기 도로 포장되어 있는 네. 곳들, 그리고 배수로 파인 곳들, 그런 곳들만 조금씩 들어오긴 하지 그게 승차감을 저해시킨다고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의 엉덩이의 느낌이. 왜냐면 FSD를 많이 키니까. 그렇죠.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정말 준수한 수준입니다. 이것도 테슬라 관점에서 봤을 때 이보다 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들의 기준에 100점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차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교해도 한 7, 80점 정도는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깎인 이유가 혹시 뭐 실내 잡소리를 포함해서 깎이는 걸까요? 실내 잡소리가 있어요. 사실은 없다고는 못하고요. 잡소리가 나는 게 다 달라요, 테슬라는. 이 차는 뭐냐면 뒤쪽에서 납니다. 지금도 뭔가 떨리는 소리가 조금씩 나고요. 팔코닝 쪽에서 약간의 잡음이 나긴 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밀어보면 지금은 이런 차들 많이 없는데 빈틈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단점도 사실 생각 안 나요. 나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차량이 조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델 Y도 앞쪽에서 나는 차도 있고 여기서 나는 차 있고 뒤에서 나는 차 있고 드라마틱하잖아요, 이 차가. 뽑기를 좀 잘해야 되죠. 뽑기도 일단 뭔가는 뽑혀. 뭔진 몰라. 꽝이 없어. 맞아요.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시트입니다. 시트는 이게 비건 가죽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 옵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200만 원이 넘어요. 일단 색상에서 한번 기가 죽고요. 그리고 촉감이 되게 좋아요. 오, 진짜요. 거의 그 애기들, 한 100일 된 애기들 볼 따고 만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옷을 입고 앉았을 때 촉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들보들하고요. 그리고 우레탄 메모리 폼이 또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파에 앉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몸을 탱탱하게 딱 지탱해주는 느낌이 나요.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푹신한 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더더욱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곤 하는데 이렇게 짱짱하게 몸을 받쳐줘야지만 우리가 장거리를 갔을 때 되게 편해요. 2시간 가까이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피로감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추 받침대도 네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형에 맞춰가지고 조절하시면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에 또 670마력짜리다 보니까 볼스터가 또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PD도 그렇고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이게 등치가 커요. 일반적인 남성분들보다 등치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숄더룸 이런 것들도 넉넉하게 나와 있고, 또 하나가 항상 같이 시승기를 찍을 때 요 길이잖아요, 좌판 길이. 그렇죠. 어때?
좀 짧아? 이런 건 얘기해줘야 돼. 이거는 짧진 않아요. 이 보조석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세단의 경우에는 발을 편히 피잖아요. 쭉. 저는 이렇게 피면은 여기가 붕 떠요. 뒤로 좀 밀어도? 근데 그러면 뒤에 아무도 못 타죠. 80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좌판이 충분히 잘 받친다. 이렇게 있는 이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좀 눕혀놓으면 네, 완전 눕혀놓는 게 아닌 이상은 다리 포지션이 애매한. 한 184에서 다리 길이가 좀 길다. 이 경우입니다. 대표님 기준으로 보시면 편하게 다 받치. 이런 게 농락이죠. 저는 이게 다 돼요. 사실 이게 브레이크 밟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금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익스텐션이 안 돼요. 보통은 지지대가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밑에 걸 빼가지고.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시트의 쉐입이라든지 크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대로를 아마도 타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의 기능 중에 좋은 건 이건 다른 브랜드에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수석을 여기서 조절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참 되는 게 좋고, 통풍 열선 시트 1열에는 통풍도 되고 전좌석 다 열선은 깔려 있고요. 통풍이 시원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저희가 3단계, 나 2단계야. 시원해? 현대기아 2단계 정도? 그 정도? 그런 것 같아. 나도 1단계 정도. 하나씩 줄여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3단계가 현대기아 2단계, 2단계가 현대기아 1단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지 감이 오실 겁니다. 통풍 시트가 틀어도 안 시원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입차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미뤄봤을 때 지지력이라든지 편의 기능들을 뭐 이외에도 많은 게 있겠죠. 워낙에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1억 넘는 차라고 신경 많이 썼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3열 이야기를 드릴게요. 7인승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3열은 사실 성인 어른이 타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 PD가 탔는데 발을 이렇게 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 공간도 부족한 건 당연하고 발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벌려 놔야 됩니다. 저는 타면 탈 수는 있어요. 타면 탈 수는 있는데 어린애들 조금 타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있을 건 다 있어요. 에어벤트도 있고 가운데 컵홀더도 있고 C타입 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은 좋지만 이게 5050mm거든요. 차 길이가 모델 YL보다는 길어요. 긴데도 불구하고 이 3열은 사실 많이 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반영을 해서 필요하겠다,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 측면에서 시트도 저는 이 정도면 좋죠. 지금 제가 300km 넘게 탔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탔을 때 막 몸이 찌뿌둥하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 편안한 정도로 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생제동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에서 바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적응 안 되실 거고요. 현대기아차, 전기차 타다가 넘어와도 적응이 안 될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잘못된 정보를 굉장히 많거든요. 뭐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 거짓말이에요. 홀드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는 만큼 가속이 되고 떼는 만큼 감속이 됩니다. 내연기관이나 타력 주행이 되는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속도 줄인 다음에 그렇죠. 그대로 넘잖아요, 사실은. 근데 딱 떼면 그때부터 속도가 줄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감속을 하는 정도가 100kW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앞대가리가 꼬꾸라질 정도로 해요, 이거 감속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방지턱 위에 서버리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도 그렇게 운전하면 승차감이 진짜 안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 엑셀에서 발을 떼는 이 과정 있죠. 요걸 정말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거의 나노미터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기민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해야 정말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연기관처럼 쭉 밟았다가 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게 이질감 있지. 갑자기 너무 확 멈추지. 지금 양측의 의견이 있어요.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는 피로보다 이게 낫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발목의 피로도가 오히려 높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측면이냐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거의 대부분 FSD로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개차에서 이거 타시면 FSD 적용돼 있잖아요. 요걸 터치하는 순간 그건 사라집니다. 이렇게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렇죠. 그냥 가니까. 수동으로 운전할 때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기준에서는 어느 전기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페달 드라이빙 하나의 모드만 있는 건 운전자의 선택지를 너무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인증 기준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인증을 받으려면 세 가지 모두 다 그 전비를 기록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홀드 모드 하나, 원페달 드라이빙 하나만 있으면 충족을 시키는 거지. 충족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한국은 맞추잖아. 맞아요. 여긴 없애자야.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보통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하나는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셋 중에 하나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계기판 보시면 여기에도 이 지금 초록색 있잖아요. 왼쪽으로 가는 게 회생제동 양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온도가 낮거나 배터리가 100%일 때는 회생제동 잘 안 들어옵니다. 이 회생제동이라는 게 어찌됐든 바퀴가 감속하는 걸 역기 전력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역으로 충전하는 거잖아요. 배터리의 온도가 낮으면 못 먹어요. 그 충전하는 양조차도. 그리고 100%일 때는 못 먹죠, 당연히. 100%는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충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물리 브레이크를 좀 밟아 주셔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고장난 거 아니니까. 회생제동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정말 거의 뭐 결혼식의 신부라고 볼 수 있죠. FSD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매드맥스 모드로 바로 갑니다. 지금까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이 하나로 모두 그냥 삭제. 없어도 돼요. 저는 뒷자리에서 달구지 소리가 나도 됩니다. 진짜로. 노래를 더 크게 틀고 다닐 거예요, 차라리. 그만큼 좋아요. 물론 처음에 FSD 감독형이 한국에 풀렸을 때 뭐 그렇게까지 편한가?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 생각은 했는데 이거는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일단 승차감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차 출발했죠. 수동으로 운전하면 아무리 컴포트 모드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출력이 세다 보니까 정말 살살 밟아 이종 나가는데, 일단 가속하는 거 부드럽고요. 가속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속이 미쳤어요. 보통 우리가 감속할 때 정말 부드럽게 뒤에 뭐 만약에 정의선 회장님 타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이 밀리미터 단위로 밟겠죠.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 우리 어떻게 밟냐면 한번 죽였다가 다시 밟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좀 부드럽게 밟는다고 하면. 근데 요 감속하는 요거, 이게 아까 회생제동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회생제동을 신경 써야 돼, 머릿속에. 이 생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가속과 감속,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하고 회생제동의 단계를 실시간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버무려져서 진짜 운전자는 다른 브랜드에서 차가 크다고 이동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게 허울 좋은 소리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동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제발 사세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 진짜 여유되면 사고 싶다니까요, 정말로. 5년을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리액션하는 거 전 처음 봐요. 그리고 계속 말하잖아, 내가. 사고 싶다고. 보통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두 달 내에 사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물량이잖아. 마지막 물량이다 보니까 지금 구매가 더 땡깁니다. 진짜로. 그래서 FSD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전하시든 전기차의 전문가가 운전하시는 것보다 더욱더 운전을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잘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탈 때마다 똑똑해져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내일 모레가 다릅니다. 계속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좋은 승차감도 안 좋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4시간을 운전해도 한 2시간 운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보통 엑셀 밟으면 1, 3, 7, 1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반대로 감속을 하더라도 7, 5, 3, 1 이런 식으로인데 요거는 1, 2, 3, 4, 5, 5, 4, 3, 2, 1 이런 식으로 속도가 감속되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이건. 왜냐면 운전 조교다 보니까 운전 조교 출신입니다. 팍 출발하고 팍 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나무늘보, 컴포트, 스탠다드, 신속주행, 매드맥스, 5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신속주행이랑 매드맥스를 키고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바로 1차선으로 붙습니다. 아직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인식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모드로 놓으시면 차선 변경을 안 해요. 제가 눌러야지만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만 스탠다드 모드로 주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이패스는 어땠어요? 하이패스는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안 돼요. 일단 서울에서 제가 하이패스 입구로 들어와서 천안 IC 도착했을 때 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바로 현금 그래서 긴급 통화를 처음 눌러봤어요. 그래서 그 통화 눌러서 빠져나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사용해보신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이패스 카드나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하이패스 카드를 인식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이패스 차선을 인식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건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약간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켜주시는 게 그것만 해도 어찌됐든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FSD만으로 주행을 하면 괜찮은데 약간 이제 그 사이에 가속 페달을 밟아 좀 가속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과속 카메라를 잘 인식을 안 하고 달려버리는 것 같아요. 매드맥스 모드라서 약간 이제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FSD가 주행하는 이 패턴대로만 그냥 흘러가게끔 주행을 하시면 대부분 다 인식을 합니다. 서울 시내나 경기도는 사실 지금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자동으로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켜졌는데 주행을 하다가 좀 이상할 때 있어요.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인데 안 들어가. 그럴 때는 수동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들어가요. 지금도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50인데 55로 갔지? 맞아요. 찍히면 내야죠. 뭐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에도 뜨고 사실 카메라에도 잡힐 텐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스타일을 학습해서 이렇게 된 건지 제가 팀앱 점수가 좀 많이 낮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학습해서 그런 건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지금은 당연히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합니다. 그냥 꺼버려요. 아, 눌러도 꺼버리네요. 실선이니까. 근데 매드맥스 모드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지금 터널이잖아. 네. 그때는 안 하는데 정말 답답하면 해. 아, 그래요? 그런 친구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뭐 책임은 제가 져야 되겠지만 제가 이 차를 강남 선능역 한복판에서 갖고 왔습니다. 톨게이트 제외하고 저희 사무실 입구 제외하고 풀 FSD로 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총 주행거리가 거의 600km인데 FSD로 324km, 거의 반을 주행한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주행한 거는 많진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차에서 시승차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타고 있는 건데 저는 거의 90%를 FSD로 주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긴장해야 된다. 이게 진짜 긴장해야 돼요. 이거 모델 Y랑 3에 이게 풀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그 기계적인 모든 메커니즘 혹은 그 평가하는 방식을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로 자동차라는 물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인식, 생각, 뭐 선입견 모든 게 새로 정립이 되고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현대기아도 빠르게 좀 알파마요든지 포티투닷의 그런 이걸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누구는 얘기하죠. 뭐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뭐 잘 대응을 하냐. 그래서 감독형이잖아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땐 밟고 혹은 조향을 할 땐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들은 사람보다 나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건 내비를 안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팀앱 못 쓰잖아요. 뭐 여기다 그냥 핸드폰 팀앱 켜놓고 비교는 할 수 있겠지만 순정 내비대로 가요. 이 친구가 지금도 열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저 이제 살짝 풀어볼게요. 저랑 이제 요 PD랑 얘기를 하다가 신호 뜨면 얘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있을 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있어도 파란불 뜨면 알아서 가버리니까.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목적지로는 간다. 지금도 이렇게 경로를 바꿔야 될 때는 잠깐 풀어주시고 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경로를 다시 탐색을 하니까 도심에서 뿐만 아니라 좀 이따 산길 넘어갈 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 들어가니까 감속을 하죠. 지금도 약간 애매하게 무니까 또 감속을 또 팍팍 하고 50이 있긴 한데 줄이는구나. 이제 줄이고 보통 이제 한국 사람 특성상 더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냥 쭉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도 맞춰가지고 이제 흐름에 맞게 가는 거죠. 줄이진 않죠. 아까처럼 차가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더 튀어나오면 바로 잡아요. 이게 신기한 게 색칠만 해놓은 방지턱은 또 인식을 해요. 또 평평한 평평한 방지턱은 감속 안 해. 높낮이가 있는 것만 인식해서 또 속도를 줄이는 거죠. 전면에 Y랑 다르게 범퍼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이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코너 공률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가. 그래서 보통 코너링 코스로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이 지금 핸들 움직임 한번 보세요. 요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아까 우리 PD가 얘기했던 거죠. 1, 2, 3, 4, 5, 5, 4, 3, 2, 1 이렇게 꺾여요. 잡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밟을 준비도 하고 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그리고 차선이 지워져 있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얘가. 요걸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걸 여러분들도 고정 댓글 통해서 딱 차를 뽑는다. 그러면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에 보이는 이 곡률들만 봐도 도로의 블라인드 코너만 봐도 초보 운전자들 여기 기어다녀야 되거든요. 물론 속도는 안전하게 갑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엑셀 좀 더 밟으면요. 그러면 속도에 맞춰서 지금 한 50 됐죠.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밟으면 제동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떠요. 근데 이게 즉각적인 제동은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곡률에 따라서 또 제동은 해줘요. 지금도 계속 속도가 떨어지죠. 알람을 한번 울려주긴 울려주는 거죠. 나 제동은 그렇게 빡세게 안 하니까 너무 막 폭력적으로 밟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내리막까지. 그리고 터널 갑자기 어두워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장난으로만 말하던 걸 직접 몸소 겪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엄청나요. 감속도 회생제동으로 싹 부드럽게 하고, 대박이다. 5년 뒤쯤엔 저희가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는 하겠죠, 라이센스는. 하지만 개입량은 지금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바 5%도 안 될 겁니다. 보셨죠? 저희는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것, 그리고 그동안 영상에서 보셨던 것, 그 이상입니다. 어떤 시승기를 보든 어떤 기능을 보든 어떤 신제품을 보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였어,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한다고? 이 느낌이었어요. 공감해요. 이걸 가지고 그것밖에 얘기를 못해?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운전하시는 분, 저도 포함해서, 저도 이제 이 차를 반납하면 운전을 또 하고 다녀야겠지만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끝났잖아요, 계약. 테슬라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메일 다 왔을 거예요. 마지막 주문이 끝났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미국에서 지금 마지막 파이널 에디션 100대 판매를 하는데 그거 지금 환율로 따지잖아요. 2억 3천이에요. 파이널 에디션 패키지 묶어서 그것도 아무나 못 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 메일로만 발송을 해. 이제 마지막이니까 사실 이렇게. 근데 요거 1억 6,200만 원짜리 지금 한국에 입항돼서 등록된 거 외에는 못 사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끌리는 거예요.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시골이든 아니면 도심이든 서울이든 사세요. 이거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냥 다 계약 가능하니까 무조건 좀 사세요. 그냥 홍보를 그렇게 안 했는데도 7대가 빠졌다라는 건 누군가는 다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개차가 또 좋은 게 다이렉트 장기 렌트입니다. 금융사, 에이전시, 영업사원 없어요. 그냥 제조사에서 개차, 개차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3단계로 가니까 수수료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60개월을 만약에 계약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나눠보세요. 뭐 보험금에다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리스크나 반납 인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테슬라는 이득입니다. 지금 엊그저께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것도 있고 이거 말고 내일 올라갈 것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사실 사면 리스크가 꽤 큰 차량이에요. 요건 더 이제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올라가죠.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여유 되시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시나 출고했습니다라는 시승기가 올라온다면 한 대는 제 겁니다. 그거는. 자, 여기 FSD는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가지고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좀 못 드렸다. 좀 아쉬운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재간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출력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모터죠. 이제 플레드는 모터가 3개 들어가는데 요건 2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출력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670마력에 제로백 3.9초 끊습니다. 출력은 사실 더할 나위가 없고 이 출력을 50% 제한을 걸어도 도로의 90%는 그 출력을 다 못 써요. 300마력대도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300마력대 뭐 맨날 쓰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그 사람은 허언증 환자예요. 허언증 환자. 이거를 다루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컴포트예요. 70에서 풀악스 한번 밟아볼게요. 약간 내리막은 있어요. 자, 126까지 올렸는데 요게 컴포트입니다. 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쭉 끌었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요런 느낌. 아마도 패밀리카로 타시면 컴포트로 요렇게 많이 타실 거고요. 자, 표준 70 130까지 올렸습니다. 순식간이에요. 표준부터 풀악셀을 밟으면 이 시트가 내 등을 미는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세인을 누르면 이제 뇌수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85 풀악셀. 우와.
거의 동일한 시간을 밟았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150까지도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의 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컴포트, 표준, 인세인, 사용자 지정 이렇게 했을 때 가속하는 성능이랑 그리고 조향력, 이 스티어링 휠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랑 핸들링이랑 승차감 그리고 서스펜션 높이 이런 것들도 다 모드에 맞게 바뀌어요. 컴포트는 스티어링 휠도 조금 가볍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 인세인이나 이런 것들은 무겁기도 무겁고 서스펜션 낮아지고 이렇게 좀 바뀝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1000마력 이상 사실 그 우리 일반 영역 아니잖아요. 이것도 일반 영역이 아닙니다. 최고 속도 250에 걸려 있는데 그 이상 밀어준다 날아요. 잘못하면 진짜 날아요.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생기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모델 Y인가? 뭐 이렇게도 보시기도 하고 구형틱하게 생기고 뭉툭뭉툭하게 생기고 저게 나간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차량들의 90%를 원할 때 추월할 수 있어요. 흐름을 내가 만드는 거죠. 지금도 예를 들어 표준만 할게요. 표준 인생이 너무 좀 세니까 그럼 저 검정색 차 앞에 그냥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브레이크도 안 밟은 거예요. 이렇게 회생제동 이용해서 싹 끼고 필요하면 브레이크 페달 제동. 내연기관 8기통보다도 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토크가 RPM에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엑셀을 딱 밟는 순간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지럽거든요. 제가 좀 원래 급가속할 때 제가 어지러움을 많이 느껴요. 가속은 100점 100점.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모드마다의 그 성향이 색깔이 확실히 다른 거. 신호등으로 따지면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이 맞아요. 이 성향 자체가 세팅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 정도 공간에 이 사이즈에 그렇게 나간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투머치지만 조율해서 쓸 수 있다. 여러분 마음대로. 출력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브레이크 말씀드려볼게요. 브레이크 아까 전에 이제 회생제동을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선택권이 없죠. 무조건 원페달 드라이빙입니다. 근데 적응을 조금만 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내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본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지금까지 3일 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야 될 때 이럴 때도 일단 맞춰 감속을. 그리고 필요할 때 엑셀을 살짝 더 밟아서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를 아예 안 밟았어. 90% 이상 회생제동을 쓰다 보니 물리 브레이크를 이제 거의 안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브레이크 패드는 사실 이제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리 브레이크를 안 쓰면 막 녹도 쓸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브레이크 시스템 그 와이핑 기능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냥 주행할 때 운전자가 모르게끔 물리 브레이크 조금씩 잡아요. 또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온도 센서 그리고 날씨 그 다음에 휠 센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잡아가지고 녹 같은 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차로 치면은 그 오토홀드 버튼 길게 누르면 디스크 클리닝 모드가 켜지잖아요. 그걸 킬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회생제동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제동을 좀 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완만한 제동을 하곤 하잖아요. 앞뒤에 모터 2개 달렸죠. 앞뒤 제동을 따로 겁니다. 차가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팍 댄다고 하더라도 이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차가 바닥으로 이렇게 진공 포장되듯이 쭉 늘리는 느낌. 노즈 다이브가 심하면 이렇게 막 쏠리거든요. 아예 몸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완만하게 마치 진짜 그 스포츠 세단들 감속하는 것처럼 쫙 가라앉는 느낌이라서 야 진짜 너무 골수다. 너무 디테일하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물리 브레이크를 밟으면 현대기아와는 다르게 이거 블렌디드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쭉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때부터는 그냥 100% 물리 브레이크만 들어가요. 원래 보통은 회생제동을 쓸 때 회생제동이 낼 수 있는 감속 이후에 추가 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물리 브레이크가 물리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발 뗐죠. 그러면 회생제동 들어가죠. 여기서 바로 이거 잡아요. 유압식이 계산을 안 하고 바로 잡아요. 그리고 요 느낌 자체가 처음에 살짝 밟기 시작하면 감속이 되는 건가 싶어요. 좀 세게 밟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꽉 눌러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런 감속의 정도가 생각보다 아닐 거예요. 생각보단 깊게 밟아 주셔야 되고 밟는 상황에서의 이런 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정감을 무게로 치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브레이크는 사실 많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회생제동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보통 일주일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다 적응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브레이크를 말씀드렸고 이제 전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뭐 20인치, 22인치 토탈 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478km인데 100kWh의 배터리를 싣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이틀째 탔을 때 FSD로 많이 탔다고 했잖아요. 5.5까지 나왔어요. 지금 날씨 좋잖아요. 이렇게 좀 고온일 때는 500km, 530km까지는 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비가 잘 나와요. 이 덩치에 이 크기에 5.5면은 사람들이 전기차 하면 떠올리는 그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없애주는 레인지라고 봅니다. 500km면 부산을 가고 중간에 올라오다가 충전을 해도 되거든요. 제가 하루에 6km 타요. 출퇴근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6km 타면은 한 달 내내 타도 180km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달 동안 충전 한 번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는 사실 한 번 충전을 해도 정말 충분히 갈 정도다. 전비는 아마 FSD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건데, 뭐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시면 전비는 당연히 그 이하로 떨어지겠죠. 제 생각엔 이때 나올 것 같아요. 이때 공식 복합 연비대로 나오는 게 정말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4.5에서 한 4.7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FSD 사용하면은 뭐 날씨나 이런 배터리 컨디셔닝에 따라서 5.5에서 한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많이 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데, 시내는 사실 더 나오잖아요. 전기차 특성상. 시내를 만약에 탄다라고 하면 6까지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비와 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충전이잖아요. 슈퍼차저를 처음 써봤거든요. 가장 좋은 게 목표 충전량, 목표 금액,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카드 꼽는 것도 안 해도 돼요. 충전구 열고 포트 뽑아서 그냥 꽂으세요. 그러면 앱에 연결된 계정의 결제 계좌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지금 아파트 완속 충전기 318원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제가 어제 주행거리 300km에서 풀로 100% 채우는데 13시간 걸렸어요. 슈퍼차저는 20에서 80% 채우는데 제가 20분 걸렸거든요. 근데 338원이에요. 20원 차이예요. 물론 다른 급속 충전기들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어댑터로. 근데 슈퍼차저를 사용해 보니까 왜 그렇게 환장하는지도 알겠구나,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도도 250kW 거의 이제 다 받아 먹더라고요. 처음에 내려가지고 꽂고 잠깐 핸드폰 보다가 이걸 계기판을 봤거든요. 거짓말한 줄 알았어요. 잘 고장난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빨리 차니까. 빨리 된다라고 해도 급속 이렇게 꽂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 안 차요. 그렇게 그렇죠. 빠르긴 하지만 완속 대비해서. V3 슈퍼차저를 딱 물렸을 때 차는 속도가 드라마틱하다. 이게, 그리고 어댑터가 있잖아요. 완속 어댑터도 사용을 해야 되고 급속 어댑터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슈퍼차저까지 선택지가 3개인 거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충전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네요.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전엔 잘 몰랐어요. 관심 없을 땐 사실 안 알아보거든요. 그렇죠. 전 슈퍼차저로만 충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일반 완속도 어댑터 쓰면 되고, 급속도 어댑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슈퍼차저도 쓰면 되고, 그리고 속도도 사실 800V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국산 전기차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20분 정도에 그 정도 차는 걸 눈으로 보니까 이건 불편함이 없겠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을 찍고 중간에 이제 경로 설정을 할 때 슈퍼차저 이제 넣잖아요. 슈퍼차저 충전소를 들렸다 가겠다라고 하면 그 충전소 도착하기 전에 컨디셔닝이라고 하죠. 온도랑 이런 걸 최적으로 맞춰가지고 꽂으면 바로 다 받아먹을 수 있게끔 맞춰 놓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타사 브랜드도 잘 하고 있지만 본인들을 전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최적화를 시켜서 맞춰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전기차를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테슬라 타시는 분들만 아름아름 이거 누리고 계시는 거였더라고. 무슨 삶을 살고 계셨던 겁니까, 형님들은. 진짜로 좀 큰 계기인 것 같아요. 이런 충전의 경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비도 그렇고 충전 환경, 충전 효율, 모든 게 사실 좀 상급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전비랑 충전 말씀드렸고, 편의 장비 말씀드릴 텐데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감명 깊었던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1열에 오토도어, 2열 팔코닝, 2개는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차 키를 가지고 차 문으로 1열로 이렇게 다가서면 키를 인지를 하면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닫을 때도 브레이크만 밟으면 닫혀요. 그리고 그 설정을 안 해놓으면 여기서 터치로도 열 수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이 레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험이 좀 달라요. 그리고 밖에서도 터치를 해서 닫는 것들, 소프트 도어 클로징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의 팔코닝도 안에서 버튼 누르면 열리고 1열에서 딱 열어줄 수가 있어요. 진짜 주변 사람 다 쳐다봅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다 봐요. 보통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2열에 모니터, 아까 전에 유튜브를 틀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2열에 아이를 태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가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딱 틀고, 또 소리도 따로 나오잖아 처음에는. 맞아요. 이게 앞에서 허용을 하면 다 같이 나오고, 허용을 안 하면 뒤에 또 소리가 따로 나오거든요. 진짜 애기들 태우고 어디 뭐 명절 같을 때 가면은 난리 나겠다 이거. 다 편하죠, 다. 아빠도 편해, 옆에 뭐 탄 엄마도 편해, 애들도 좋아, 이러니까 너무나도 진짜 편하겠다 라는 걸 느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제 계정으로 이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쓰진 못했는데 차량 호출 기능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공원이나 주차장, 마트 같은 주차장도 이게 되고 아파트 주차장도 이게 1층으로 빼버리더라고 차를. 그래요? 이거 쓰시는 분들이 골프장에서 발렛을 안 맡긴대요. 본인이 주차하고 그 클럽하우스 앞에서 차 부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클럽하우스 앞으로 오고 골프채 싣고 그냥 출발.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요것도 참 좋았습니다. 요 바람 방향 바꾸는 거랑 바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 그렇죠. 여기 안에서 나오고 또 계기판 위쪽에서 바람이 나오니까. 나오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반응 속도, 기능, 이건 태블릿이에요 사실은. 맞아. 17인치짜리 태블릿입니다 테슬라에. 지금 반응 속도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게 주사율도 높고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 설정할, 이게 진짜 찐이에요. 이게 여기서 잠금이 해제가 되면 모두 열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명절에 처갓집 갔어요. 만약에 제가 애가 둘이고 여기 와이프가 타 있고 한 번 누르면 다 열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좋고 여기에서도 닫아줄 수도 있고. 근데 요건 좀 단점이 있어요. FSD를 켰을 때 요 와이퍼가 한 번씩 움직여요. 그때 이거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시면 아예 안 움직여요. 아무튼 이런 디스플레이 자체도 너무 좋고, 이게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별거 없는 것 안에 숨어있는 기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이자 재미이자 편함일 거고요. 또 하나가 정말 재밌는 게 이 차량 소프트웨어도 맨날 업데이트가 되고 FSD도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내 차는 그대로지만 소프트웨어가 또 새롭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가장 큰 편의 장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FSD가 포함된 모델 X가 그렇게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이렇게 모델 X, 이제 다시는 신차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제 모델 X를 이렇게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FSD가 적용된 모델 X를 타보시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개차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 6대 전부 FSD가 포함된 차량이니까 여유 되신다면, 그리고 관심 있으셨다면 지금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잡을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잡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그냥 제 차 말씀드리면 개차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거다 보니까 다른 렌트사에서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드릴 수도 있고, 계약 기간도 12개월부터 24, 36, 48, 60개월까지 원하시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보증금, 선납금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주행 가능 거리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을 누려보시길 바래요. 지금 고정 댓글에 모델 X 마지막 재고 확인하기 이렇게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클릭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납도 가능하고 인수도 가능해요. 나중에 계약강은 끝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마지막 물량이 들어왔다 보니까 처음에는 12개월 상품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짧냐, 그냥 나한테 내가 웃돈 줄 테니까 팔면 안 되냐, 한 2천만 원 더 줄 테니까 팔면 안 되냐, 이 말씀 많이 들었대. 그래서 상품이 중간에 한 바뀐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급 없는 수요거든요. 매력적이잖아요. 한정판 이런 거에 미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모델 X 정도 타시는 분들은 또 이게 DIY 하시는 게 또 하나의 또 낙이거든요. 테슬라는 많잖아요. 보호필름도 붙이시고 가드도 붙이시고 매트도 까실 텐데,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덴에서 이 모델 X의 가성비 코일 매트부터 원핀 매트 그리고 플래그십인 아우름 매트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거 전용 페이지도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타시면 정말 또 비싼 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억 단위의 차를 사시는 분들이 이 차 실내까지 이렇게 딱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카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벤플로 비치를 해놨거든요. 이유는 두 개예요. 첫 번째로는 이 시트에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실패 없는 럭셔리한 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품절이 돼서 재입고가 되긴 했으니까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모델 X 딱 구매하셔가지고 차량용 방향제 찾으신다고 하면 카덴 레더블 방향제 아벤플로 향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라인업이 세 가지예요. 에트린넨, 멜리바닐라, 아벤플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두 가지 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구매 페이지 들어가셨을 때 향이 5개라면 이미 추가된 거니까 노르웨이 우드랑 퍼스트 플로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노르웨이 우드는 아시다시피 약간의 고급스러운 우디향, 그리고 퍼스트 플로어는
우리가 흔히 백화점 1층에서 맡을 수 있는 싼티나지 않는 럭셔리한 달콤함,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차량용 방향제 구매 예정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모델 X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죠. 아쉬운 느낌이에요. 곧 출고하시잖아요. 아, 진짜 쓸까? 아, 진짜로 할까 싶은데, 하여튼 모델 X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나중에 뭐 중고차로 구매하실 분들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 자, 부러운 FSD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